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있었던 국힘당의 대환장 파티. 참 대환장 파티란 말밖에 쓸 말이 없어요. 아까 제가 몇 번을 썼습니다만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단일화인지 무슨 생 난리인지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법원도 지금 두 손 두 발을 다 들은 것 같아요. 원래로 하자면 12시 이전에 법원에서 결정이 먼저 나왔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덕수로 단일화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김문수를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걸 오늘 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줬어야 했습니다. 12시 전에 나왔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결국에 법원의 결정보다 국힘당 당원 여론조사가 훨씬 먼저 나온 셈이 돼버렸습니다. 참나 이거 결국에는 이 법원도 제대로 결정을 못 내리고 눈치 보다가 오히려 뒤통수 맞았다고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법원도 뭘 어떻게 하지를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주제는 국힘당 단일화 그 대환장 파티 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24시간 어우 바빴어요. 어제 딱 이 시간대쯤부터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그 급박하게 돌아갔던 게 무색하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버렸어. 그 난리를 칠 거면 아니 이렇게 될 거면 왜 그 난리를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 난리 치고 기껏해야 제자리면 아이고 뻘짓도 이런 뻘짓이 없지 않냐 생각이 드네요. 그 대환장 파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속보가 방금 들어왔어요. 한덕수하고 김문수하고 마지막까지 뭐 협상이란 걸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결렬이 됐어요. 한덕수와 김문수의 협상이 마지막으로 결렬됐다라고 한 게 아까 밤 10시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힘당의 후보 교체 당원 투표 결과를 확인 중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국힘당이 내일 투표 방식을 바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당원 투표 결과가 국힘당한테 유리하게 나오지 않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김문수가 3% 정도 더 나왔대요. 지금 당원들, 국힘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김문수가 10% 이상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덕수 쪽으로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밤사이에 있었던 그 쌩 난리가 오히려 한덕수를 떨어뜨린 결과가 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이 영웅은 난세에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위기를 겪어보면 압니다. 근데 한덕수 우리가 봐도 야 정말 저런 게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고 기어 나왔단 말인가 싶을 정도의 태도였잖아요. 돈 한 푼 쓰는 게 싫어가지고 돈 한 푼 쓰는 게 싫어서 바들바들 떨면서 선거운동 나보고 하라 그러면 나 혼자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해! 뭐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참, 유치해서 진짜 수전도도 아니고 그럴 거면 대통령은 뭐하러 기어 나와? 그냥 나오지 말지. 바로 그런 모습이 한덕수에 대한 국힘당 지지자 내에서도 한덕수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라고 할까요? 지지도를 뚝 떨어뜨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 김문수가 돌아왔어요. 참네. 야 24시간 동안 생쇼도 아니었는데 결국 돌아왔네요. 그리고 권영세를 비롯한 당 지도부 상당수는 사표를 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권영세뿐만 아니라 권성동도 내야 되고요. 뭐 다 나가야 돼. 아이고 진짜 쌍권총 모두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저쪽 당 얘기니까 뭐 굳이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쇼도 이런 쇼가 없죠. 이게 뭔 난리입니까? 야, 참.
지난 24시간을 한번 돌아보면은 예, 딱 어제 이 시간이에요. 어제 이 시간에 국힘당에서 김문수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예.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만에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김문수는 어제 집에 갈 때까지 이 상황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아침에 나타난 김문수는 분기탱천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 후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겠다는 식으로까지 했습니다. 자다가 날벼락 맞았다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오늘 아침에 발표된 김문수 측 자료를 보면은 불법적인 박탈이니 당내 민주주의가 죽었다니 야밤의 정치 쿠데타니 당원 당규 위반이니 아주 극단적인 표현은 다 동원이 됐습니다. 그렇지 뭐 김문수 입장에서는 그러고도 남겠죠. 그러면서 아니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박탈을 시킬 때도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에서 해야지 뭐 비대위기 니깎게 뭔데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덤비기도 했습니다. 김문수의 이런 태도는 오늘 법원 앞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오늘 이 김문수가 국힘당 지도부를 상대로 해서 가처분 신청을 또 냈었습니다. 근데 참, 와, 씨, 그 쌩 난리가 뭐야. 이거 정말 변호사들만 좋은 일 시켜주고, 법원에 인지대만 보태준 셈이 돼버렸어요. 이거 진짜 법원에 인지대 보태준 거고, 변호사들 수임료만 늘어난 거야. 사실 지금 상황이 되면은, 굳이, 예, 이거, 굳이 이럴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국힘당 내부에서 지금 아마 말이 많을 겁니다. 후보를 교체하더라도 이렇게 무리한 방식은 굳이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바득바득 우겨서 후보 교체를 하려다가 아주 개망신을 당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국힘당 글쎄 이래가지고 선거 치를래나? 참 재밌네요. 자, 여기서 일단 김문수가 오늘 법원 앞에서 했던 얘기 한번 잠시 듣고 넘어가실게요. 후보님 안녕하세요. 앞에 비켜주세요. 후보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말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 위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위에서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 가처분 신문 기일 진행되는데, 네. 네네. 혹시 오늘 주장 한 말씀만. 후보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리 재판장님과 재판부가 이렇게 재판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3번에 걸쳐서 선출된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선출 공고까지 다 한 다음에 뚜렷하게 어떤 하자가 무엇이 있느냐, 예를 들면 사망, 사퇴 또는 다른 뭐 등록무효. 무슨 등록무효. 등록무효, 등록 사실에 허위가 있다는 이런 사망, 사퇴, 등록무효 등의 사례가 없이 이렇게 등록 취소, 선출 취소 공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점이 납득이 안 돼서 오늘 재판부에서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또 필요한 부분은 우리 변호인들께서 말씀하시죠. 질문하신 변호인들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김문수로서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뭐 저거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김문수 영상을 굳이 틀어드리는 이유, 뭐 길게는 아닙니다만 틀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 김문수 말하는 거 보셨죠? 정상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대단히 어눌합니다. 제가 뭐 엊그저께도 말했습니다만 이 사람 이 건강 상태가 정상인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김문수가 아주 달변가입니다. 저 양반 되게 젊을 때, 뭐 30대 후반 저럴 때 내가 저 양반 그 강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달변가도 그런 달변가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달변은 고사하고 단어 선택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좀 이상해요, 그죠? 아마 저런 것 때문에 국힘당에서도 바꾸자 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하는 폼새를 보면은 글쎄 한덕수가 더 나아 보일렀나? 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김문수 오늘 오후에 저렇게 분기탱천한 모습으로 법원 앞에 섰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김문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아마 김문수 손을 들어주지 싶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요새 법원이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어떤 결론을 낼지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심할 수도 없었고 사실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요, 오후부터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 이 과정에 전광훈 쪽 애들이 많이 끼어들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지금 당원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문수가 훨씬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 전광훈 쪽 애들이 뭔가 손을 썼다 뭐 이런 생각 저는 사실 듭니다. 전광훈 쪽 애들이 국힘당에 이 당원으로 많이 가입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국힘당 당원의 20에서 30%는 전광훈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광훈 하에 있는 영향 하에 있는 이 당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글쎄 한덕수가 이기기는 애시당초 좀 어렵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를 기점으로 해서 전광훈이가 좀 설친 것 같아요. 물론 국힘당 내부에서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국힘당 내부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직접 권영세, 권성동 이 두 사람을 성토하고 나섰어요. 국회의원들끼리 이제 국힘당 국회의원들의 단톡방이 있다 그래요. 텔레그램으로 되어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침에 사설 보고 엄청 참담했다. 책임을 따질 것도 없이 너무 부끄럽다. 이런 글도 올라왔고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단일화냐? 이거 당규 위반 아니냐?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 상상을 초월한 새벽 단 1시간의 후보 등록.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 이렇게 해서 이기겠느냐? 뭐 이런 지적도 나왔다고 합니다. 나경원은 대놓고 이거 아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나경원 얘기가 정말로 저는 보면서 재밌었어요. 야, 나경원도 이런 말 할 줄 아냐? 제가 그랬거든요. 정당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라는 말을 나경원이가 했대요. 이 누구야? 우리 홍준표, 준표 아저씨는 오늘 미국 가기로 한 날인데 미국 가는 걸 중단하고 이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거 자폭한 거다. 계엄에 이어서 후보 강제 교체로 인한 자폭이다. 두 놈이 파이널 자폭을 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두 놈은 권영세와 권성동 이 두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쌍권총이 결국 파이널 자폭을 한다. 파이널 자폭. 미쳐도 곱게 미쳐라. 자, 그다음 한국 보루레밍당. 보루레밍당은 이제 소멸되었습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홍준표 이 아저씨 열받으면 이렇게 말이 참 거친데 가끔은 재밌어요. 그죠? 재밌을 때도 있긴 해. 아무튼 미쳐도 좀 곱게 미쳐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격렬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에 국힘당 당원들한테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ARS 여론조사의 직접적인 방향을 바꾸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참.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거는 딱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상황입니다. 오후 4시까지의 상황이 이렇게 왔다 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순서가 막 헷갈리기도 하고요. 누가 이 말했지? 헷갈릴 정도예요.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린 뭐라 그럽니까? 개판이라 그러죠. 국힘당 개판이야 이거. 이게 왜 개판이 됐겠어요? 저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권영세, 권성동으로 대표되는 일본 국힘당의 기존 당권 세력, 지금 지도부 세력이죠. 이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그대로 지키고 싶어서 어때다가 이상한 결과를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이겠죠. 사실 한덕수의 뒷배는 윤석열이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홍준표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결국에 지금 상황을 만든 거는 윤석열과 김건희인데 자, 윤석열과 김건희 이 둘이서 결국에 오늘의 이 사태를 낳은 거죠. 이 대환장 파티의 시작은 김건희, 윤석열이었던 거고 결국 마지막도 김건희, 윤석열로 끝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결과를 거쳐서 결국에 김문수가 법정에 섰고요. 그리고 마침내 결론이 났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오후 10시 늦어도 자정 무렵에는 법원에서 결론이 나왔어야 됩니다만 법원이 눈치를 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자신한테 가장 안전한 결과일까? 법원에 가장 안전한 결과일까? 요거를 고민하다가 시간을 좀 끌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법원이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내일 아침쯤에 내려고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법원이 제일 여기서는 바보가 된 거죠. 법원이 제때 제대로 된 결론을 내려줬어야지 그 붕괴하고 있는 법원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나마 회복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법원의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 이런 기사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오후 8시 무렵인데 갑자기 국힘당이 ARS 여론조사를 중단합니다. 그러면서 이 투표 방식을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뉴델리 쪽에서 나온 거니까 이 뉴델리 얘네들이 수국 꼴통들이잖아요. 수국 꼴통들이 뭐 보도한 거니까 거의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8시쯤에 국힘당에서는 이 사태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감지를 한 거죠. 오늘 하루 종일 ARS를 돌렸는데 ARS 오늘 하루 종일 나온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어떡하지? 여론조사 다시 할까? 더군다나 오늘 진행된 여론조사는 일방적으로 한덕수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덕수에 반대하느냐, 한덕수가 좋으냐 안 좋으냐 뭐 이런 식의 사실상 찬반 투표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찬반 투표에서도 한덕수가 망한 결과가 나온 거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할 때 이 질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질문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선택 문항을 보기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진행됐던 국힘당 여론조사는 일방적으로 한덕수한테 유리하게 짜여져 있다.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그걸 뚫고 김문수가 된 거죠. 이러니까 아마 국힘당에서는 이거 어떡하지? 긴급 회의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결론을 내린 건데 결국에 김문수 승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협상이 오늘 오후에 재개가 되기도 했어요. 아니, 협상을 왜 다시 재개를 하죠? 참, 협상 재개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힘당 지도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한덕수, 김문수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문수 쪽이 많이 나오니까 다시 협상을 통해서 김문수를 주저앉히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마저도 실패하니까 최종적으로 안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번영세는 마지막까지 김문수를 주저앉히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아무데 김문수는 뭐 대가리가 없나? 다 알았겠지. 자, 그리고 결국 마침내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이고. 한덕수는 이제 바보 된 거죠. 한덕수는 지가 뭐하라고 기어 나와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코미디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코미디라고 하죠. 대한민국 역사상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코미디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갑자기 권한대행 때려치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웃기는 짓을 한덕수가 했어. 근데 그 배경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 이 둘은 계엄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부터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한덕수를 출마시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어요. 이 정치가 개그보다도 더 천박한, 아니 개그는 차라리 고급스럽지. 이거는 뭐 음담패설보다도 천박한 그런 결과를 낳은 거 아닌가 싶어요. 이 하루의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요즘 흔히 하는 말로는 대환장 파티입니다. 대환장 파티, 이 말 외에는 다른 표현이 없어요. 정말 딱 그 말이 어울립니다. 24시간 동안 있었던 그 일들 생각해 보면 아이고 참. 저는 좀 사실 오늘 이 김문수와 한덕수 이 단일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주제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거 뭐 김이 다 빠져버렸어. 아이고. 확실한 거는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제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판 겁니다. 남아있는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살아남아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이제 완전히 무너진 셈이 됐죠. 김문수한테 어느 정도 추파를 던지고 김문수와 한덕수 사이에서 이렇게 조율질을 하고 저울질을 했었으면 아마 영향력을 잃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한덕수로 몰빵을 하는 바람에 이제 김문수가 윤석열 쳐다나 보겠어? 안 쳐다봐? 제가 알기로는요, 이 김문수는요, 뒤끝이 좀 있어요. 뒤끝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김문수 이번에 윤석열하고 완전히 결별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정치적으로 오늘 이 사태는 한덕수한테는 개망신이지만 윤석열, 김건희한테는 정치적 사망 선고가 될 겁니다. 다음 차례는 글쎄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검찰에서도 뭔가 반응이 오지 않을까 약간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뭐 어쨌거나 지금 윤석열이 이제 끝났어. 정치적으로 이제 영향력 없어 이제. 참 재밌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뜻밖의 예상 밖의 재밌는 결과. 이걸 재밌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상황이 결국 왔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